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이슈가 되는 인물을 모시고 특별한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늘 이슈가 되는 사람은 네. 유승민, 네. 안철수, 예. 홍준표. 평창 올림픽에 네. 한반도 기 들지 말고 태극기 들자고 하는 네.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되지. 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이슈가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정상적이고. 이슈가 되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나쁜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예. 여기다 데려오라 이겁니다. 아, 저희는 좋은 이슈를 좀 얘기하고 그러면 싶어가지고. 접니다. 예. 저희가 그 인터뷰 요청을 엄청 드렸어요. 근데 TBS에 2번 출연하지 않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기 때문에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시다가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장윤선 앵커가 예. 오마이뉴스에서 예. 기자로 있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네. 정의화를 위해서 네. 얼마나 저를 괴롭혔습니까? 그 네. 공로를 예.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 없이 네. 나왔습니다. 야, 이슈파이터의 그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응원의 한 말씀 해주고 시작하시는 걸로 할까요? 제가 응원할 정도로 몰라요. 이 김어준 네. 뉴스공장에 네. 제가 목요일 네. 8시 10분 아침 네, 고정 출연하시죠. 출연을 하는데 이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네.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 네.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TBS TV는 누가 봤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채널이 너무 뒤에 있어요. 그거야 뭐 어떻게 됐든 네. 인기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방송 같은 TBS 라디오는 채널이 좋은 데 있습니까? 아니, 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예. 그렇게 잘 만들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엔 또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걸로 제가. 잘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 그 뉴스공장 하시고 가셨어요. 금요일 날 당무위가 열렸는데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당무위원회 앞에 당원들인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소란이 있었고 장정숙 의원하고 거의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리고 막말 고성 뭐 오가더라고요. 늦게 오셨어요 그날.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당무위원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 네. 당대표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가 예. 좌파, 예. 자신의 파, 최고위원, 예. 총장 등 당직자, 예. 사무처 당직자, 그리고 당무위원도 네. 전부 자기 파벌.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는 네. 파벌 정치를 불식한다 했는데 네. 이 새정치가 네. 진짜 구정치, 어떤 정치보다도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의 새정치는 썩은 정치다. 완전히 좌파로 해놓으니까 예. 저는 당무위원도 아니니까 예. 그래도 현직 의원이라서 예. 겨우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네. 철통 보완을 했는데 네. 어제 당무회의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기자도 출입 못하게 하고 당사 입구에서 완전 봉쇄하고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새정치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했더라고요, 네. 5층에. 그래서 6층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문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5층으로 가야 되는. 아마 그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대한민국 정당사에 네. 이렇게 당대표로서 독재하는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박정희 역시 전두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최고수는 안철수다. 최고수는 안철수다. 아니 뭐 박정희 통합 안 전두환. 되면은 네. 나는 한국에서 못 살고 외국으로 간다 예. 했는데 한국 살 사람 많으니까 네. 제발 외국 나가서 살아가세요. 오늘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한국 살 사람 많으니까 제발 외국 나가서 아니 살아라. 왜 그렇게 네. 당 대표가 네. 민주적 사고를 해야지 네. 공갈 협박을 합니까? 공갈 협박이다. 그렇죠. 네. 뭐 통합 안 시켜주면은 나는 한국 안 살고 외국으로 나간다. 네. 한국에 뭐 살 사람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네. 졌으면은 승복하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네. 야당이니까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지.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다. 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 또 유승민, 안철수 브로더스는 진짜 죽이 잘 맞아요. 네. 형제간이죠. 예. 쌍둥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쌍둥이다. 홍준표 대표까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위안부 문제 네. 역사의식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들어야 된다. 네. 그 한반도 기는요. 네. 일본 지바 그 탁구 선수권 대회 네. 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0년 8.15 때 네. 6.15 정상회담 예. 2달 후에 제가 언론사 사장들하고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한 2시간 반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시드니 올림픽을 동시 입장합시다. 이러니까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 내일 아침 장웅 IOC 의원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합의하자. 네. 해서 장웅 IOC 의원이 그러면은 네. 무슨 국기를 들고 가냐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반도기 들으면 된다. 근데 장웅 IOC 의원이 그 한반도기가 의원님 아이디어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탁월한 생각이다. 그래서 한반도기 들었어요. 네. 그 후로 우리가 대여섯 번 남북한 공동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마다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와서 예. 태극기 들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인공기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인공기 들면은 세계에 모든 보도가 나가면서 저 민족은 저 나라는 분단돼 가지고 저것도 하나 못하는구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네. 어린 학생들에게 네. 오히려 인공기 선전 다 해주는 거죠. 인공기 선전 다 해준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네. 진짜 보수인가 이걸 의심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중재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평양에 가서 네.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죠. 밀담을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면담, 밀담이라 그러면 또 나는 그렇게 밀담으로 하니까. 봐요. 예. 거기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저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개되지 않은 말씀을 좀. 그렇죠. 네. 그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안 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네. 상암구장에서 네. 남북 축구 시합을 했어요. 네. 이때 우리 붉은 악마들이 네. 태극기 가지고 이벤트를 하니까 예. 화를 벌컥 내면서 왜 태극기 사용하냐. 한반도기 사용하도록 합의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 화를 내고 네. 당시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준 의원한테 예.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예. 유승민 의원은 예. 박근혜 비서실장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가? 홍준표 네. 한국 당은 그런 당이니까 오히려 이해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유승민, 네. 안철수 브로더스는 예. 결국 홍준표다. 유승민 더하기 안철수는 홍준표다. 네. 공식이. 예. 이렇게 보수 된- 대합으로 가기 위해서 보수 대합이다. 그래서 예. 안철수가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하고 먼저 유승민이 태극기 들자 하니까 네. 바로 따라서 태극기 들자. 자, 대표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서두 발언 비슷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11분 32초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오늘 제가 지금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어제 또 당무위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나눠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국민의당 같아요. 당무회의건 네. 통합이건 네.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우리 국민의당. 국민의당 지지도가 4%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예. 여론조사 전화 받고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래도 그건 얘기할 필요 없이 국민의당 우리가 의원님인데 너무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시면 예? 이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 당은 망해야 돼요?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한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네. 건설적으로 네. 그 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얘기를 이런 걸 좀 해야지. 뒤에 있습니다, 질문이. 난 망한 집 치부만 드러내려고. 이러니까 아니. TBS 라디오는 잘 듣지만은 TV는 안 듣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망한 집 얘기를 계속 하셔놓고 왜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에이, 정말 속상해서. 부끄럽습니다. 자,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사람들은 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아, 부끄러운데 어떻게 얘기해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한다. 나오실 거예요. 네. 보십시오. 왜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는 전화 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바른정당도 네. 제가 딱 얘기 정했잖아요. 네. 너희는 꼬마 바른정당이다. 네. 꼬마. 오늘 박인수 의원 탈당하잖아요. 네. 또 한 번 탈당해요. 네. 아마 그분은 무소속으로 갈 거예요. 또 한 분은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원희룡 지사입니까? 원희룡 지사하고 네. 남경필 지사는 네. 떠나는 거예요. 이미 남경필은 떠나기로. 떠나고. 네. 알곡은 떠나고. 알곡은 떠나고.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쭉정이끼리 통합하면 그게 알곡 됩니까? 네. 쭉정이끼리 남아서 통합하면 그게 알곡되냐. 쭉정이 연대입니까? 쭉정이당 되죠. 쭉정이당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무위를 이렇게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을 꼭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른정당하고. 외국 나가기 싫으니까. 외국 나가기 싫어서 바른정당하고 그런 것 통합한다는 건 그 제가 이유가 보기에는. 없잖아요. 네?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도 네. 적어지고. 네. 바른정당은 이미 꼬마 바른정당 됐고. 네. 통합신당은요. 네. 꼬마 보수 신당이 되는 거예요. 꼬마 보수 신당이 네. 된다.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주문이 있어요. 네. 우리한테 네. 분당파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네. 개혁신당파 이렇게 부르면 우리 지지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여론조사를 실제 돌려보면 그렇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것은 네. 선관위 그 허락을 네. 받지 않고 네. 우리가 해본 거니까 공표를 하면은 제가 엊그제 처음으로 15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려가게. 그래서 절대로 그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높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영원함 화합, 네. 야권 통합 하면은 올라가요. 네. 그런데 분열하고 예. 반대 신당 이런 얘기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혁 신당 바로 불러달라. 네.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기관들도 네. 개혁 신당을 물어달라. 그 주문하는 겁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내야죠. 그러니까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당파가 아니라 우리는 개혁신당파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네요. 아, 그걸로 가죠. 예, 그러니까 2월 4일 날 이제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하면 결과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결정이 되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꼬마 통합신당은 꼬마 통합 보수신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그래가지고 결별하는 나중에 한국당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아이고. 안철수 대표 맞잖아요, 자기들끼리. 삼박자가 착착 어울려 가잖아요. 태극기 때문에요. 태극기 태극기가- 하나만 딱 보더라도. 태극기 하나만 아니라 예. 이미 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표가 네. 햇볕 정책을 폐기하라. 탈호남하라. 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네. 1차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고 또 다른 두 의원을 대표로 해서 네. 한국당과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네. 호남 중진이다. 그 호남 비호남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박천정은 안 된다. 박천정은 안 된다. 아니 박지원이 네. 언제 유승민 의원 결제. 면접 시험 보고 제가 당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결별 수순으로 확연히 이제 돌아서는 건데 그게 이제 2월 4일이 되겠네요. 2월 4일 날 전당대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지금 어제 당무회의에서 네. 결정된 당헌 당규 보면은 네. 가관이에요. 가관이다. 예. 전당대회를요. 예. 동시 다 지역 21곳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21 그러면 시도당에서 다 예, 나눠가지고 대한민국 동시 국회가 생방송으로 한다고. 예.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사회 보면은 예. 부산에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목포에도 있어요. 그런 건 세계에 없어요. 아니 예. 미국 그래서 전당대회 세계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미국 전당대회 보지만 그 큰 나라에서도 네. 전당대회에서는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도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계 그런 최초. 기상천외한 거 내놓고 네.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한테 뭐 해태하면은 네. 바꿔버리겠다.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원래 근데 의장이 아니 안 정세균 의장이 되면- 예. 만약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민주당 기분 나쁘겠다고 해서 예. 민주당에서 제명한다고 국회의장이 제명됩니까? 국회의장이 또 민주당에서 선출합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2월 4일 전당대회를 저 사람들은 별 수단을 네. 쓰더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네. 꾀도 네. 죽을 꾀를 만들고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어떻게 한다 하면은 또 저 사람들이 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예. 개발하든 예. 자꾸 저런 못된 것만 개발하니까 예. 그냥 놔두고 예. 우리는 예. 개혁신당 창당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나간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개혁신당은 그럼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2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뭐 정치개혁 선언문을 내는데 그게 사실상 뭐 통합선언문이 될 거다라고 언론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유승민 예, 대표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딴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통합을 이거 좀 참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손바닥에서 네. 안철수가 놀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손바닥에서 안철수가 놀고 있다. 네. 손오공이 아무리 기가 찬 사람이 이제 뭐 한다 하더라도 네, 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이 안철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유승민 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대표님 태극기만 해도 따라가잖아요. 따라갔다. 예. 통합선언문도 아니 뭐라고 했어요. 네. 남북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다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 말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손바닥에서 안철수가 놀고 있다.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반론권을 저희가 반드시 드린다는 말씀. 드려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나오셔서 말씀 제가 좀 그랬어요. 하시라고. 안철수, 유승민 통합하면은 네. 안철수는 유승민에게 족탈불급이다. 네. 그랬는데 여론조사 보세요. 국민 네. 여론조사. 예. 통합하면은 누가 대표가 돼야 되느냐? 네. 안철수 47%, 네. 유승민 34%. 배가 높잖아요. 네. 제 생각이 국민 생각을 잘 읽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꼬마 보수신당이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적어지잖아요. 후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갈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 고민 중에 계시는 개혁신당은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하고는 네. 적폐청산이나 적폐청산. 예, 네. 개혁은 네. 함께 합니다. 개혁은 함께한다. 예. 네. 그렇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네. 잘못에 대해서는 네. 과감하게 지적하고 우리가 보다 더 개혁으로 이끌어가고 적폐청산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더 개혁하고
그러니까 더 혁신하고. 더 혁신하고 이런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의당하고 역할이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이고. 예, 우리는 중도 개혁을 지향하니까. 중도 개혁이고 네. 입장은 좀 다르지만 민주당이 잘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더 깊이 들어가서 개혁.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더 세게. 네. 그리고 또 개혁 과제도 더 세게.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그렇지만은 정당으로 지금 현재 예, 롤을 만들어가겠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네. 인상 문제에 대해서 네. 누가 반대하겠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건보 적용 확대를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부자 증세를 해야 되고 부자 증세해야 된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네. 오히려 예. 고용을 감소시키고 예. 자영업자를 죽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내서 네. 점진적으로 하자. 네.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더 네. 중도적으로 기업도 생각하면서 네. 같이 노사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으로 통상임금 문제도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직 1심 판결만 났지만은 그렇죠. 만약 이 최저임금을 네. 이렇게 대폭 인상해버리고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네. 하면 하도록 강압시키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죽지만은 대기업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통상임금제를 대책 없이 네. 도입하면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대안을 내서 네.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네. 이루어가도록 하는 네. 그 중도적인 개혁적인 일을 하겠다 이거. 중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보 개혁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까지만 딱 진도를 나가주시면 상당히 정의당에서 그럼 저희랑 같이 함께 정당을 하시는 거 어떨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네. 장윤선 앵커의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예. 또 그 오마이뉴스나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었는데 TBS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TBS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TBS는 아마 저하고 같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호남 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민들은 또 반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기죠. 예, 경쟁 구도가 생겨서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그 호남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치적 신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당장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도 좀 치러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도 사실은 개혁신당의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예를 들면 경쟁력이 잠깐 한 있겠냐는 가지만 거예요. 제가 예, 짚을게요. 예. 지금 유승민, 네. 안철수 이 사람들이 햇볕 정책은 앞세우지만은 네. 그건 부수입니다. 호남 비호남 구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호남 비호남 예. 구도가. 그래서 예. 박정희 유신 망령 시대로 회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호남 비호남 구도도 몰아가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에서는 네. 모처럼 영남에서 네. 지방선거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요새. 있죠. 예. 그래서 뭐 장윤선 기자도 본래 문바였으니까 뭐 변함이 아니, 없겠죠. 왜? 아니 아니. 내가 알지 그거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아니, 왜 그러세요? 자 그런데 국민의당과 네. 민주당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당이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우리하고 함께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민주당이, 우리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도 아까 네. 장윤선 앵커가 말씀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네. 호남 인사 중용하고 네. 전북에는 새만금, 네. 전남에는
KTX 무한공항 경유 무한공항. 등 예. 예산 폭탄을 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지가 높아요. 네. 95% 이상 한다고요.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95% 이상이다. 네. 예. 그렇지만은 네. 뭐가 있느냐. 국민의당이 예. 견제를 하고 싸워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살려야 된다. 즉 일당 독주에서 예. 양당 경쟁 시대가 오니까 예. 훨씬 호남이 더 좋다. 이게 있고 제가 다른 보기에는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싸움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대표 때문에 우리가 예. 망하는 길로 가니까 예. 여론조사 안 나오잖아요. 예, 나는 지지율이 그거 볼 안 때 나오잖아요. 나는 가서 들으면은 네.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도 없는데 네. 이건 여론조사 듣고 손가락 잘못 75%가. 눌렀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75%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17% 뭐 17% 요? 뭐 3분의 1이 예. 투표하게 돼 있는데 예, 예. 그 뭐 자기들 주장이니까 네. 하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렇게 통합하고 싶으면은 네. 외국 나가서 살기 싫으면은 네. 유승민하고 같이 가서 해라 이거예요. 왜 나가서 하지? 네. 멀쩡한 국민의당 깨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거예요. 아니 통합하고 싶으면 해야죠. 맞는 사람끼리 하라 이거예요. 안철수 그래서 대표가 나가라. 안철수, 유승민 플러스 홍준표. 홍준표로 예. 같이 해 먹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예. 왜 안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 예. 남아 있겠다는 사람을. 정체성이 다른 사람, 예. 가치관이 다른 사람. 왜 호남을 네. 이용하고 헛소리 하느냐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국민의당 얘기 말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햇볕 정책하고 남북관계 말씀은 저희가 꼭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청률 올라갈 거예요.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얘기하면은 이제 국민의당 얘기하지 말까요? 아예 국민 그냥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민 생활과 아무 관계 없는 국민의당 얘기 그만할까요? 이제 욕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되게 슬프실 것 같아요. 슬프죠. 예? 네. 예,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차라리 민주당에 계실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내가 꼭 들킨 것 같은데 하면 안 되죠. 재밌게 답변한 거예요. 예. 자, 지금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차관급 회담 또 열립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예술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0명 규모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그리고 남북이 함께 상당히 서울에서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아리랑이 국가로 울려 퍼지면서 갈 때 그 모여있던 17만 관중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 올해가요. 내년은 상해 임정 100주년이고 올해가 남북이 공이 따로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나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이 해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태극기, 인공기 들고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연주해야 됩니까? 국가도 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 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렇게 경직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 네. 2000년 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 갔어요. 네. 그런데 네. 남북 공동 입장하니까 네. 그 스타디움에 네. 제 기억으로는 6만인가 7만 들어온다고 그래요. 일제히 일어나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때 눈물 안 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제가 개막식 후 귀국해서 네. 일본 신문을 보니까 전부 일면 탑으로 네. 또 다른 외국 신문들도 엄청나게 보도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면 배꼽 밑으로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물론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있겠지만은 네. 통일이라는 명제도 이렇게 어렵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이번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네. 한번 잘해서 밀어가면은 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은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 상태였고요. 그건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죠.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다. 네.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사실은 이게 평창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평창 체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창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요 기간 동안 어찌됐든 이제 올림픽 휴전 기간이기도 해서 북한이 미사일 핵 도발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뭔가 도발할 가능성. 그리고 이상하게 지난주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주 초반에 일요일인가요? 북한에서 이제 논평이 나오기를 트럼프를 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를 좀 비난하는 논평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뭔가 불안하다. 한반도 기류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네. 트럼프 대통령을 예. 간접적으로 혹독하게 비판했던데요. 예. 그건 국내 정치용으로. 아, 북한 국내 정치용? 그렇죠. 예. 정치용으로 네.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네.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 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네. 김정일 위원장.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제일 많이 만나본 사람인데 네. 통일 후에도 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 예. 이렇게 김정일이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그렇게 미군 철수를 미제국주의자라고 주장합니까? 네, 했더니 네. 아 그건 국내 정치용입니다. 그래요. 네. 그 다시 제가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한 번 물어봐라. 네.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북한을 경쟁 상대로 삼으면은 안 됩니다. 저게 무엇 무서운 나라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협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품어 안아주면은 네. 저는 개혁 개방만큼 좋은 정책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요, 뭐 국정원에서는 네. 375만 대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500만 대의 네.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75개의 시장, 네. 장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쉽게 말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에 가서 모든 정보가 흘러요. 지금 북한이 장마당 2개의 당이 있다고,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핸드폰 우리나라에서도 네. 야동 같은 거 단속하지만은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보십니까? 저는 보면 죽죠. 예. 그런데 이 정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아무리 단속해도 네. 정보가 흘러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 네. 그렇게 예.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아, 거기에다가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공갈치고 또 중국을 통상압력해서 예. 제재가 강화되고 예. 거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 계속 예. 대화하자, 평화를 강조한 네.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계산과 네. 트럼프의 공갈과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제의가 예. 이번 평창 올림픽으로 나타났다. 그럼 문재인- 여기서 네. 잘해 나가야지 예. 너무 큰 게 기대할 필요 없어요. 또 앞으로도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난관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요. 네. 제가 2000년 8.15 때 네. 6.15 후 네. 6.15 후 8.15 때. 이산가족 상봉을 국방부 장관 회담을 예. 회담.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네.
어떤 경우에도 예. 판문각에서 하자 판문각에서. 이거예요. 북한 땅에서. 예. 솔직히 얘기해요. 예. 김용순 비서가 네. 김정일 네. 위원장이 있는데 네. 저한테 예. 장관 선생 예. 예. 우리가 그렇게 교육해서 네. 내려 보내도 북한 어린 학생들이 와서 네.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이 비에 젖으니까 울어도 이놈들이 네. 엄마 아빠하고 자면서 알겠습니다. 남조선 가니까 잘 살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한국에 온 네. 대표님,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전화가 30분 2만 대가 남았습니다. 있는데 네. 잘 산다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절대 남쪽으로 못 알겠습니다. 내린다고 해서 금강산에다 제가 만든 아무래도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나올랍니다. 왜 안 나오세요? 나오면 안철수 욕이나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건설적으로 신당 창당과 이후의 과제 그리고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약속하시죠. 다른 데 네. 가서 하죠. 아니 여기 출연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출연료 드립니다. 안 줘요. 아니, 정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는 진짜 남북관계 계속 될 거니까요. 이 평창 체제와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 좀 듣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 관련된 통합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론권 드린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가 있으니까요. 반대를 또 존중해야 또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안 걸리려고 노력하시는.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